3강 미스터 방 최만식 3강 들어간다. 자, 여기서 끄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자, 향리의 예법으로, 향리라는 건 이제 고양인 거야. 고양의 어떤 공동체를 향리라고 하지. 원래 이제 예법을 백주사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별표 전지적인 서술자가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이야 이게. 그런데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여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백주사의 내면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시점이 변형된 거야. 그러니까 3인칭 전체 작가 시점이 백주사의 입장에서지 백주사가 서술자는 아니야.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인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여 백주사의 내면 생각, 약간 1인칭 주인공 같은 냄새가 나게끔 표현했다지. 시점은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인데 백주사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백주사인 나로 얘기하니까 대명사 나를 사용한 거지. 1인칭 대명사 나, 서술자 나는 아닌 거야. 진짜 서술자는 3인칭인 거야.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3인칭 전지 서술자가 백주사 입장에서 얘기하고 백주사가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지적인 게 그냥 백주사 나를 그냥 써준 거야. 한번 해볼게. 10년 장이면 10년 장이라는 건 10살 내가 플러스 11살 더 많아. 저라고 배워야 한다. 즉 누구야? 미스터 방산복이가 나 만났을 때 절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표리부동하지 지금 이게. 겉과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아부. 여기는 뭐야? 속으로는 불만. 그래서 표리부동한 건데 속으로는 이렇게 속마음이야 속마음. 저라고 배워야 돼 이 자식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을 들어야 돼 이 자식아. 방산보가 말은 깍대 공대해야 되는데 네가 공대도 안 해. 뭐라고 백상 몇 시시지 하고 하대하는 격식체 상대높임법 중에 낮은 말을 써.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주초라는 건 술주자에다가 풀초니까는 술과 담배는 당치도 않아. 근데 뭐 마셨어요 지금? 맥주 마시고 있어. 당치도 않고. 그러니까 불만 대상이야. 불만 대상. 향리 예법으로는 막 부득이한 경우라면 모로 한자 잘 마셔야 돼. 이게 모로 한자라는 건 모에 가지고 몸 돌려서 이렇게 마셔야 돼. 지금도 그러고 있지.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성인, 연갑 친구, 성인 친구나 성인 친구 대하듯이 아니면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 불만이야. 불만 대상. 그러니까 백쉬라고 하는 거야. 괘씸하게 여기는 이유가 많이 나와. 술 두슈 이렇게 조백 새치 났지? 라고 말벗이 고약해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을 써. 얘가 지금 대화의 원리 중에 공손성의 원리를 못 지키네. 뭐 이런 뜻인 거지. 대화를 배웠지 너희들. 발 개키고 앉아서 이건 또 행동이야. 행동과 말에서 다 괘씸해. 괘씸한 것들, 요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미스터 방이야.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도 불만이야. 그러니까 어디 감히 똑바로 쳐다봐. 이런 거. 정면하고 술을 먹고 주초도 하고, 이거 주초라고 했지 아까? 술과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이게 지금 나의 입장에서 백주사, 그렇다고 1인칭 서술자는 아니야. 이 위에 누구 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 여기 서술자가 따로 있단다. 전지적 서술자가 따로 있단다. 또 나이도 어린어구냐. 문벌이나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도 문제야. 1번 말도 싸가지가 없어. 행동도 괘씸해. 싸가지가 없어. 세 번째는 문벌이나 자기의 어떤 지체, 가문을 비교를 해봐도 그놈은 아주 천박한 놈이었어. 나는 높은 양반 지체였거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괘씸한 거였다. 문벌이나 지체도 비교해 보니까 행동도 말도. 이래 나는 여기 발표. 여기서 나라고 나오는 거야. 나라고.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 쓴 거지. 빨간색.
1인칭 서술자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거야. 근데 나라고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나가 나왔다. 시점을 혼동하지 말아라 이 뜻인 거야. 시점 혼동하지 말아라 이 뜻인 거야. 자, 나에 대해서 좀 속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란다 쭉. 이래 보여도 자, 미서방 시점 전체적으로 3인칭 전제작인데 부분적으로는 1인칭은 빌려서야. 그 이유는 왜냐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백주사에 지금 괘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내면 심리를 설명하기에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 그래. 원래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그 1인칭 주인공의 내면이 제일 잘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3인칭에서 1인칭 나라는 대명사를 써서 잠깐 비슷하게 썼다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간 거야. 이걸 대명사지 서술자라고 하면 안 돼. 헷갈리지 마. 함정이야. 함정.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필기해놨다. 필기해놨다. 난 3대조가 진사 높은 관직을 했고 첩지가 시방도 버지. 그 첩지라는 건 임금이 내린 교서야. 임금이 명령 교서. 첩지. 명령사. 그러니까 뭐냐면 너를 그 봉직에 임한다라는 임금의 교서를 첩지라고 그래. 시방도 버젓이 있다. 나 증명할 수 있다. 뭐야 이건? 나 증명할 수 있다. 근거가 있다. 5대조가 더럽게 많이 올라가네. 이 자식. 호조 판서를 지냈고 5대조까지 올라가. 3대조. 족보에도 있다. 봐봐. 요걸 많이 가로를 좀 많이 치고 있는 거야. 가로를. 요것도 가로도 이 가로도 표현인 거지. 이것 또한 약간의 지금 심리적인 것이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본을 채우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채우는 역할을 가로가 하는 거야. 7대조까지 올라가. 영의정을 지냈고 족보에 있다. 이런 명문 거족이 우리는 명문 거족이야. 명문가야. 내 12촌이 말 진짜 이것도 웃기지 않아. 이것도 해학적이야 이것도. 왜? 너무 멀리 있는 직접 갖고 친척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약간 자만심 같은 거지. 군수다. 그 12촌 야 미친 거 아니야? 12촌 아들이 만주국에 있는 근데 촌장이 이거 왜 얘기해 이거를? 이거 너무 멀리 간 거야 이건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거야. 또 그러면 시방은 지금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독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백주사니까 얘는 그 어디야? 논이야기에서 한덕문이라고 했지. 얘가 지 땅인데 지가 일본인인데 팔고 나서 해방되면 지가 공짜로 다시 뺏어오는 줄 알고 착각한 거야. 막 술 먹고 좋아한 거야. 와, 난 돈 받고 팔았는데 일본은 도망갔으니 내 땅이지. 하지만 그 일본 놈이 딴 놈한테 일본 거딴 애 넘어간 건데 지는 팔아놓고 다시 지 거라고. 근데 그 나라가 막았거든. 무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해서 다 몰수에 나간대. 혹은 딴 놈들이 먼저 채갔어. 그러니까 갑자기 난 독립할 때 만사라고 안 부른 건 다행이야 라고 한덕문이 얘기한 부분이 요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다라는 뜻인 거야. 요 심리랑 여기 나오는 백주사의 심리와 논리이야기에 나오는 한덕문의 심리가 똑같다.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연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혹시 또 선제 나올까봐. 시방구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막덕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막덕 왜 덕 붙잖아. 무슨 덕 붙이잖아. 이거. 연예인 밑에다가 덕 붙이잖아 이거. 마르크스 추종자를 낮추어 부르는 건 막덕 때문인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니 이거? 우리가 먼저 일명 이거 좌파라고 하고 이거를 빨갱이라고 하고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니까 일본 애들이 사회주의 사상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막덕도 부정적인 거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지만 그러니까 막덕 때문에 세상이 변했다. 막덕 때문에 예의가 다 어그러졌다라는 거. 한번 2달 전까지만 어느 놈 앞에서 기침 한번 못했던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야. 훈팔등에. 그러니까 백부장에 2달 전까지만 어느 놈 그 앞에서 2달 전까지니까 광복 2달 전이야. 그러니까 6월이겠다. 그지? 8월 15일 날 해방됐으니까 2달 전이니까 거의 6월 달쯤 얘기인 거야. 못하는 백부장. 이거 다 이거 친일파적인 거야. 백부장, 훈팔등, 경찰서, 경제계 주임, 어르신네 200주사가 아닌가. 근데
백부장이 누구냐면 이건 아들이야, 아들. 아들, 자기는 아니야. 경제계 주임도 이거 아들이야. 아들은 백부장의, 즉 그 아들의 어르신네 아버지 백주사가 아닌가 하니까 내 아들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야. 자기 아들. 훈팔도 일제 훈장도 받은 아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이야. 뭐 정치계도 아니고 형사계도 아닌 경제계 주임이니까 돈을 쪽쪽 빨아먹었겠지. 뇌물 많이 받았겠지. 경제계니까. 어떤 백부장 아들의 아버지인 어르신인 내가 백주사 아닌가. 2달 전만 해도 내가 그랬다라고 해서 광복 이전을 회상, 광복 이전을 회고하고 있는 백주사의 심리인데 여기에 나는이 딱 한 번 나오지만 요것도 시점을 바꾼 건 아니고 1인칭 대명사를 써서 백주사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긴 거야. 그래서 친일행위에서 득세했고 경찰서 주임은 아들의 위세를 등였고 권세를 누렸다. 백주사에 자 이놈 아직까지 속마음이야. 아직까지 속마음 라고 외친 거 아니야. 방상복한테 호통 물고를 내고 응? 하고 싶지만 그 좋은 세상 어디 가고 자기한테는 그게 좋은 세상 어디가 좋은 세상이야. 일제 강점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지경은 광복을 이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사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윤리적이고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자, 하여튼 그만큼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되면 자,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1인칭 대명사를 이용해서 백주사의 심리를 얘기해 준 거고 다시 3인칭 서술자야. 다시 그렇다고 1인칭 서술자라고 하면 틀려.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면 틀려. 1인칭 대명사 써서 잠깐 백주사의 심리를 주관적으로 표현하게끔 써준 거야. 자, 2달 전 어떻게 달라진가? 해방이 되는 건 친일파였고 일본이 물러가자 미군이 되는 톤 비위를 맞추는 신세가 그 앞부분이었었어. 자, 하여튼 그만 지난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대면 비서방인 근지야. 근지 요 근래 일어서 근지 자라온 환경과 근력. 그러니까 근지는 뭐냐면 자라온 환경 그리고 경력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다 했으니까 자기 처지가 뭐하고 있는 거야? 대조 대비하면서 이제 미스터 방의 처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아직도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양식은 요약 제시, 대조. 백주사의 집안과 대조되고 가계를 요약 제시하면서 신분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라고? 요약 제시로 나오는 표현 양식이 있다. 요약 제시. 자, 요약 제시는 이거는 말하기 방식이야. 말하기 방식. 그래서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빠르다가 특징이야. 빠르다. 이런 게 특징이야. 자, 미스터방의 증조는 타관에 떠도 명색 없는 사람이어서 타관에서 떠 들어왔어. 우리 향리로. 그 조부가 아전을 지나서 아전도 낮은 거야. 사또도 아니고. 그 집신장수. 요게 이제 그 아비가 뭐냐면 집신장수 신발장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아비도 신발이고 방상복도 신발 관련된 일을 하는 거야. 신발이니까 천민들이 하는 일인 거야. 이건 그래서.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70이 아직도 살아있어. 항상 우리 소설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거. 째째한 내용일치.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어.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조심하라고 했어.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아직 살아있어. 시방도 집신 국회 상께서 그 첫째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니까. 방첨지가 누구야? 방삼복의 아버지. 첫째가 그러니까 기술은 좋아. 기술은 있어.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아이고 말하면 뭐해 그냥 하찮은 놈이지. 그러니까 방삼복의 아버지부터 증조부터 해서 내력을 얘기하면서 자기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다.
먹고 자고 끙끙이라고 이놈의 새끼는 더해. 자식 새끼 도 있어. 결혼도 했어. 자식도 있어. 먹고 자고 꿍꿍이라고. 음. 그러니까 여기도 요약 제시야. 그러니까 요약 제시가 뭐니? 긴 시간 동안 미스터 방의 증조부터 있어서 아버지까지를 긴 시간 거의 뭐 몇백 년을 한 네 줄로 요약했기 때문에 요약적 제시고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고 말하기 방식에 서상 특징이 있다라는 거. 또 요약적 제시 한번 더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방상복에 대한 성격을 요약 제시하는 거야. 자식 새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냈고 상일꾼이야. 그냥 막리라는 걸로. 이것도 파생어. 상은 접두사. 깨알문법. 그러니까 상일꾼도 막일꾼이라는 거지. 그러다가 30을 받아로 남의 집 머슴살이었어. 이 집 저 집 다 살고 다니는 꽃빛두리 삼복이었다. 외향적 특징구 조롱한다. 코가 30도 왼쪽으로 삐뚤어졌다. 코빛두리. 물론 낯 놓고 기역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낯 놓고 기역자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관습적 표현.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걸 관습적 표현을 사용했다. 라는 무식한 완전 무식한 거였다. 그런데 아까 방상복이가 뭐라는 거야? 2층 양옥집 사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런 것은 거칠애와 위세가 허위적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허위, 가짜라는 거지. 거칠애와 위세와 방산복이하는 권력은 다 허위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요약적 제시. 현재 달고 사건 연기 속도 빠르다. 상일꾼 일바엔 남의 세토. 이건 세토는 남의 땅을 빌리는 거야. 땅 빌리는 거. 빌린 땅. 마직이라도 얻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고 나머지 머슴소리만 하니까 더 한심한 놈.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 다 처자식 떠맡기고 훌쩍 일본으로 먼저 갑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부정명은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이거 뭐야? 돈벌이를 간답시고 부모에게 처자 멀고 일 떠받았다. 이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서술자의 자의 주관적 비판. 나쁜 놈이었다. 30대 그냥 훌쩍 떠났다. 맡기지 않고 지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머슴살이만 하다가 에이 돈 벌러 가야지 하고 아버지 잘 좀 부탁해요 하고 일본으로 훌쩍 떠났다라는 거. 그것이 12해 전 12년 전 12해 떠난 지 12년 전에 떠났어. 그러니까 48 11 차이나. 그러면 37. 근데 30세 때 떠났어. 11살 차이 나는데. 그러면 뭐야? 37인데.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벌이 못 벌었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이거 잠깐 계산 다시 해볼게. 싹도 없더. 돈도 안 보냈어. 안 보냈어. 자, 이것도 요약적 제시. 그러니까 12년 전. 자, 느닷없이 중국 상해로 갔어. 기비를 전했어. 그러니까 아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일본 갔다가 상해로 갔어. 관광 소식이 없다가 퍼뜩 고향에 돌아왔어. 상해 갔다가 고향. 하니까 이거 일본, 여기는 청나라, 한국. 그래서 삼국 갔다 온 거야. 이때 가서 영어 조금 배웠어. 영어 조금 배웠어. 10여 년을 저의 말만 따라 동양 삼국 물 골골 먹었다면서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양복 누더기에 깨어진 구두짝이고 형색은 외양묘사 초라해. 무명 고의적 썸을 입고 다니면서 초라해. 더 초라해졌어. 이것도 요약적 제시. 더 초라해졌어. 그러니까 돌아왔어 지금. 몇 년에 돌아온 거야? 10여 년을 돌리고. 근데 그지? 약간 좀 뭐야? 백주사가 방산복을 비하하고 있는 거야. 외양묘사 아주 그냥 김지란했으나 무명 고의적 썸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도 차라리 더 초라하니까 요때는 고향 때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 정도도 못한다. 그 외향으로서 비하하고 있으며, 자, 인물의 행적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름에 따라 요약적 제시. 이건 뭐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지. 이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야. 이걸로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자,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숙이 뼈폰을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굵으며 하는 1년 동안 또 돌아와가지고 놀더니, 자, 다시 또 놀았어. 와가지고도 놀더니 저기 회심 뉘우치는 마음이 잠깐 들은 거. 이것도 째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뉘우치는 마음이, 즉 회심이 조금은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라는 거. 그러니까 인물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이거 지금. 고향에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상해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다가 다시, 왜냐면 서울을 안 오면 S데이를 못 만나. 그러니까 S데이 만나려면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백주사도 고향에서 복수하러 미스터 방한테 부탁하러 서울로 온 거지, 백주사도. 자, 이제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어. 서울로 공간적 배경 잘 봐야 돼. 뭐라고? 공간적 배경. 자, 서울로 돌아와서는 현저동 비탈에 다 찝어진 행랑빵이 뭐냐면 원래 이게 머슴빵이야, 이게. 머슴들이 기거하는 걸 행랑채라고 그래. 행랑아범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행랑채가 대문 바로 옆에 있어. 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여기 누구쇼 하고 바로 나가는 게 머슴이잖아. 그래서 행랑채는 대문 옆에 있어. 그러니까 문간빵이지, 문간빵.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용산, 미군이 여기 있었으니까. 원래 미군이 있기 전에 일본군이 있었어. 일본군이 용산에. 지금 누구 있어? 우리 대통령? 이미 이제 끝났지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고, 그러니까 연합군 포로 수용소를 다니면서 영어가 조금 쓰면서 포로랑 미국인이랑 미군이랑 중간에서 통역 좀 해준 거겠지. 하면서 풀칠 조금 돈을 좀 받았고, 좀 더 진보했으니까 미군 영어와 북한군 포로 사이에서 네 어디서 왔나? 네 남한 갈 거야? 북한 갈 거야? 이런 통역을 좀 했겠지. 다시 1년이나 역시 상해에서 영어 읽힌 것, 이제 막 구두직공. 그러니까 상해에서 익힌 것도 이것도 이제 구두야, 구두. 그러니까 상해에서 일본어도 했고 영어도 했고, 그러니까 상해에서 영어도 배웠고 상해에서 구두 직공 기술도. 근데 아버지도 구두 직공이었어. 아버지도 집신 기술 최고.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거야. 이번엔 집신이 구두로 좀 바뀐 거지. 아버지는 집신이야. 그러니까 집신하고 구두는 좀 달라. 신발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아버지는 집신이고 아들은 구두야. 뭐 이런 문제가 뭐 째째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구두 직공으로 구두뱅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니까 별로 막 영어 좀 해보다가 이것저것 기웃기웃한 거야.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2차 세계대전 미군한테 진주만 공습했다가 잠자는 사제에 코트를 건드려가지고 일본이 원자폭탄 2방에 졌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그러니까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나 많이 사용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가죽을 다 동내버렸어. 구두방에 너나 없이 문을 닫으면 가죽이 없으니까는 구두방이 할 재료가 없어. 일본 애들 다 가져가서. 왜냐 일본 군화 만들고 일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을 싸그리 몰수해버린 거야. 1942년, 43년에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이 몰리니까 우리나라에서 피를 더 빨아먹었어. 42 마지막 바락으로. 그래서 구두고 징용, 공출 막 다 뺏어가고, 그때 가죽도 뺏어갔어. 그 가죽이 시중에 재료가 안 남았어. 그러니까 구두방은 가죽 갖고 왔는데 가죽이 없으니 구두방도 망하고. 할 수 없이 입은 괴짝 한 개 지고 신기로 장수간다라는 건 헌신을 꿰매어 고치는 거. 그러니까 구두직공하고 신기로 장수는, 그러니까 집신, 별걸 다 얘기한다, 그렇지? 집신은 아버지 기술자야 이거. 그다음 구두 직공을 했던 건 가죽이 있을 때는 좀 했어. 근데 가죽이 동났어. 그러니 신기료 장수한 거는, 얘는 가죽으로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야? 꿰매는 이거야. 꿰매는 거니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선이야, 수선. 이건 만드는 거고. 이건 아버지가 한 거고. 그러니까 신에도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신기루 장수가 지금까지의 직업이야. 골목을 달면서 종로 복판에 신기루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띄일 수밖에. 눈에 띄지. 오, 저 방산복이다. 그러면 소식이 고향에도 퍼지고. 빈정거린 거였지. 기껏 서울 올라가더니 신기루 장수하고 있니? 라는 과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건 다 이거 지금 과거야 과거. 현재 만나서 맥주 마셔 아베 떨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심리 얘기하다가 백주사 자기 심리 얘기한 건 1인칭 대명사 쓴 거고 여긴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백주사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 갔다가 서울로 왔지만 아직까지 방산복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야. 아직까지 서울에 와서 신기루 장수할 때까지는 방산복의 신분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아직 없다야. 변화가 없다. 그 다음 코 삐뚤어진 거 한번 볼까? 코가 약간 삐뚤어졌어. 자,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 사람. 이게 무시하는 멘트인 거지. 무시하는 멘트. 온놈이 겨우 그거야? 그거야? 부전자지면 이건 뭐야 이거죠? 고향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들이 빈정거린 멘트. 부전자전이구만. 아버지 아들.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깁는 장수지 만드는 장수가 아니야. 만드는 건 구두 직공이지만 망했어. 구두 깁는 게 신기루 장수야. 신발 명당에다가 무덤을 쌓든가 이거 비판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할 것인가라는 건 아버지와 동시에 무시하는 거. 자,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근지는 뭐야? 그의 근본은 근본, 신분, 방상복은 미천하고 속에 든 것도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생업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이 선영, 조화. 선영은 조상의 무덤에 있는 근거. 선영, 땅. 그러니까 근지는 미천하고 생활하는 것이 생업이라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있는 온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리나는 구두짝 헤매지고 하던 코뚜기 삼복이었다. 까지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가 과거. 고의 방산복의 모습.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백주사 넘어온 거야. 개구리가 미스터방이 올챙이적 방산복이 가난할 적 이런 거 필기해라 너희가. 필기해라. 저거 생각 못하다더니 이것도 관습적 표현. 관습적 표현. 그러니까 습관적인 표현. 관습적 표현. 관습적 표현. 발칙하는 고해는 속마음이야. 이거 속마음. 이거 속마음이야. 백주 생각하던 속으로는 분기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표리부동한 거지. 아직까지 겉으로는 비유 맞추고 있는 거야. 일변 어느 한편으로는 꽃빌뚜기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조상의 무덤이야 이거. 야 니네 이거 알아야 된다. 선산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 응? 선조 조상. 선영 조상이 무덤이 있는 땅 무지기. 선영이 명당에 들었나.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출세를 한 거요 이거. 조화를 지냈단 말인지 몇 달가도 그냥 이렇게 훌륭히 제가 이렇게 훌륭히 되고 미스터 빵인지 구리다 빵인지 언어 유희다 이거 별표. 언어 유희. 자 여기가 형광펜 치고 쭉 치고 여기 언어 유희가 뭐야? 언어 유희 가본다. 언어 유희는 말장난이고 자 언어 유희와 관련된 것도 이것도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 자 포인트 관리쌤한테 이거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누가 누구 들을지 모르니까 관리쌤 때 언어 아니면 톡방에 서 언어 유희 강의가 있다던데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내줄 수가 있어. 언어 유희 연계로. 언어 유희도 깊게 들어가면 되게 깊어요. 동음 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선후 관계를 바꾼 언어 유희, 언어 유희 방법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일단은 얘가 언어 유희인지 알아야 돼. 두 번째 말장난인지 알아야 돼. 세 번째 해학적이지. 근데 얘가 왜 언어 유희냐면 얘는 원래 미스터지 미스터. 근데 미시다는 미세스처럼 발음의 유사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미스터 방이야, 미세스 방이야, 미씨다, 미씨, 미세스 방이야 라고 여자야 뭐 이렇게 말을 꽝 꼬고, 구리다 방은 뭐냐면 참 너 이렇게 구리냐, 품질이 좋지 않냐, 품질이 안 좋은 방이냐 라고 해서 이 방방에다가 앞말을 좀 바꿈으로써 미세스 방이냐라고 사람 비하하는 방방, 미스터 방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미세스 방, 구리다 방, 인지 되고 하여 부자가 되고, 이것도 언어 유희고 그런 의미 때문에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언어 유희에서 나오니까 발음의 유사성, 유의성 뭐 이런 것들로 나가는 거니까 하여 가지고 오는 거, 언어 유희라는 거 기억해주고. 되게 깊어. 이거 한번 또 들어봐. 강의 할 거 되게 많다. 자, 호강다하여 천하에 무섭고 쉬웠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그 구어적 기광이라는 건 극성, 기세가 팍 올라가서 이러니라는 것도 구어적 표현, 그냥 말하듯이 쓰는 표현. 기광이 나가지고 아주 잘 됐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야.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부럽기도 하다, 시기 부러움, 또한 안타깝기, 자기 자신이 안타깝단지. 자기 자신은 몰락했으니까. 자, 사람의 운수란 다 이거 다 뭐야 이거 지금 다 속마음이야. 이거 대놓고 얘기 못해 이거 지금 다 속마음이야 이거. 자,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속으로 이렇게 절절히, 이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마.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복잡하다는 건 왜 이거 왜 복잡한 거지? 비위도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속이 좀 끓고 방상복의 내력을 보면 하찮고 자기는 몰락했고 라는 게 백주사가 불쌍하다. 그치? 백주사의 입장인 거야. 자, 코필뚜기 삼복이, 자, 여기 또 간다. 판소리 사설 빨간색 간다. 아까 다 배웠던 건데,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더 크게 한번 써주는 거야. 판소리 사설 문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 판소리에서 뭐 창 안일이 했는데 발림 추임새에서 판소리가 소설로 오면서 판소리 멘트가 들어왔다. 코필뜨기 삼복의 이 눈부신 발씨는 이것도 부정적인 거잖니? 그러면 이것도 약간 서술자가 반어적이야. 서술자가 방산복 안 좋아하거든. 근데 눈부시다고 하는 건 속마음과 같은 게 아니겠지. 그러면 얘도 반어적인 표현으로 너희 선생님이 문제 낼 수 있어.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에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신기한 곡절은 아는 바가 아니요. 이런 건 이제 판소리 할 때 그런 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말투가 들어왔다. 판소리 사설 문체가 시작된 부분이라고 너희가 외워야 함. 즉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그 판수 시험해야 돼.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좋아서라는 건 뭐냐면 좀 머리 IQ는 좋아서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일본 갔다가 상해 갔다가 영어 좀 듣고, 영어 듣기야. 니는 영어 듣는다고 영어 잘하지 못해. 그지? 그러니까 방상목보다 못한 거야 이거. 총기가 좋아서 영어마다 배우고 귀동냥하고 또 말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까닭은 영어 맛이나 익힌 것인 거야. 성공하게 된 직접 까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판소리 사설 문체다라는 거.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다. 이걸 다루면 서술자가 말하기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또 정확히는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은 그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거든. 관객 앞에서. 그거를 차용했으니까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다. 원래는 간접 제시해야 되는데 직접 제시하고 있다. 말하기 방식이다. 그치? 그리고 판소리 사설 문체다라는 표현 양식을 기억을 해주고, 이 전개, 여기서는 3강이니까 3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듣고 인출해야 돼.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들었다고 되면 안 돼. 기억. 여기까지 국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